안녕하세요. ICPC 서울 리저널 2019년에 출제된 Threat Nuts라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수직선 위에 있는 n개의 선분이 주어집니다. 이때 각 선분에서 점을 하나씩 찍었을 때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최대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로는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조금 바꾸어 풀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찍은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최대화해야 되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최적화 문제는 어떠한 값을 최대화한 최대값을 찾거나 어떠한 값을 최소화한 최소값을 찾는 문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0 이상 10의 9승 이하의 어떤 자연수가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보면요. 이번에는 D도 입력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대화한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어떤 자연수 D 이상이 되게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정답은 가장 짧은 거리가 D 이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또는 가장 짧은 거리가 D 이상이 되게 할 수 없다고 어떤 것이 가능할지 결정하는 문제라고 해서 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조금 바뀐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원래의 최적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t라는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각 선분에서 점을 하나씩 찍었을 때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 d 이상이 되게 할 수 있으면 1, 할 수 없으면 0을 갖는 함수입니다. 즉 아까 말한 결정 문제의 답이 ft가 되겠죠. 이때 파라미터인 d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에서 10의 9승 사이의 임의 정수가 될 수 있고 그 각각의 정수 입력에 대해서 함수의 함수값을 쭉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d가 0에서 10의 9승까지 될 수 있으니 크기 10의 9승의 표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표는 어디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0 또는 1로 꽉 차게 되겠죠. 이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F0은 1이고 F10의 9승은 0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도 항상 0 이상이 되겠죠. 또한 입력으로 주어진 좌표의 범위가 10의 9승 이하이기 때문에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 10의 9승 이상으로 벌어질 일도 절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표의 나머지 부분도 0 또는 1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꽉 채웠을 때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1의 위치가 가장 짧은 점의 거리를 최대화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가 채워졌을 때의 문제의 답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의 위치인 4가 되겠습니다. FT를 나열하면 무조건 1이 몇 개 쭉 나오고 0이 몇 개 쭉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즉 F4가 1이 됐기 때문에 가장 짧은 점 사이의 거리가 4 이상이 되게 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짧은 점 사이 거리가 3 이상이 되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죠. 반대로 F5가 0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점 사이 거리가 5 이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짧은 점 사이 거리가 6 또는 7 이상이 되게 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겠죠. 가장 짧은 점 사이 거리가 5 이상이 되는 것보다 6 이상이 되는 게 힘든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걸 엄밀하게 나타내면요. FD가 1이라면 D 왼쪽에 있는 모든 D'에 대해서 FD'은 1이다. 즉 F4가 1이므로 4 왼쪽의 모든 D에 대해서 FD는 1이다. 그리고 FD가 0이라면 D 오른쪽에 있는 모든 D'에 대해서 FD'은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요, 이분 탐색을 응용한 방법으로 빠르게 표를 전부 다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분 탐색을 응용한 방법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FT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치고요. 즉 아까의 결정 문제를 우리가 풀었다고 치고 이를 응용해서 원래의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즉 표를 모두 채워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을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파라메트릭 서치라고 부르고요. 작은 표에 대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보여봐 드릴게요. 표의 크기를 12 구승해서 7로 줄였습니다. 즉 F0은 1이고 F7은 0이고 F1에서 F6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위 위치가 정답이 되니까 정답은 0에서 6 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분 탐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개의 포인터 LR을 가져와 봤습니다. L은 지금 0을 가리키고 있고요. R은 지금 7을 가리키고 있어요. FL은 1이고요. FR은 0이죠. FL이 1이고 FR이 0이라는 것은 LR을 계속 좁혀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만족하는 성질이 될 것입니다. 즉 FL은 0이고 FR은 0이다 라는 것이 불변 조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대로 이분 탐색을 구현하실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이분 탐색 구현이 만족하는 불변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불변 조건이 항상 만족을 하도록 LR을 이동시키고 종료 조건을 설정을 하는 것이 틀리기 쉬운 이분 탐색의 구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이분 탐색을 응용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LR의 가운데 M을 잡아주고요. FM을 구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D에 대해서 FD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지금 F3은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F3은 1이 나왔으니까요. F1도 1이고 F2도 1이 되겠죠. 왜냐하면 FD가 1이면 D 왼쪽에 있는 모든 D'에 대해서 FD'은 1이 되니까요. 그래서 F1은 1이 됐고 F2는 1이 됐으니까 이제 L을 3으로 당겨도 FL은 1이고 FR은 0이므로 맨 처음하고 똑같은 꼴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M을 잡아서요. M은 5에 대해서 F5는 0을 찾았으면 이제 F6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LR을 각각 3, 5로 좁혀도 아까 원래 처음 상태하고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M을 잡고요. F4가 1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L을 4, R을 5로 좁혔습니다. 이제 F4는 1이고요. 4 왼쪽에 있는 모든 D에 대해서 FD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F5는 0이고 5 오른쪽에 있는 모든 D에 대해서 FD는 0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답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위 위치가 되니까요. 답은 L이 위치한 4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답을 이용해서 이분 탐색을 하면 마지막 1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1을 위해서 f의 함수값을 30개 정도만 보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fd의 값을 하나 들출 때마다 답의 후보가 절반씩 감소하니까요. 봐야 되는 f 함수값의 개수는 답의 후보를 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 로그의 밑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 문제를 30번 정도만 풀면은 원래의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만 풀면은 전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파라메트릭 서치 기법은 잠깐 잊어버리고요. 원래 최적화 문제를 바꾼 결정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뀐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수직선 위에 n개의 선분이 있고요. 각 선분에서 점을 하나씩 찍었을 때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 d 이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T1부터 T6가 있는 예시 데이터를 들고 와봤고요. 이 예시 데이터에서 D는 25일 때의 예시를 들어서 찍은 점들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 25 이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시험 삼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구간들을 모두 다 위치 순서대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T1이 가장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 이렇게 구간 순서가 나오게 되겠죠. 구간이 시작하는 좌표 순서대로 정렬할 것인가, 구간이 끝나는 좌표 순서대로 정렬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의 조건에서 한 구간이 다른 구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구간이 시작하는 위치 순서대로 정렬하나 구간이 끝나는 위치 순서대로 정렬하나 같은 순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점을 찍어 보면서 점이 찍히는 것 같으면 찍힌다 라고 말하고 점이 어떻게 해도 잘 안 찍히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T1에 놓이는 점은 T2 위에 놓이는 점보다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고요. T2 위에 놓이는 점은 T3 위에 놓이는 점보다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도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점들의 순서가 선분의 순서하고 똑같이 T1이 가장 왼쪽에 있고 T2가 그 다음, T3가 그 다음에 있다고 가정을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배치 방법이 존재를 한다면 T1하고 T2의 위치를 바꾼 것도 항상 올바른 배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T1이 가장 왼쪽에 찍힌다 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요. 가장 왼쪽에 찍히는 T1부터 마음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을 어디다 찍을까를 생각해보면요. T1을 왼쪽 끝으로 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T1이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고요. 최대한 왼쪽 끝으로 밀어주면 그 다음 점을 찍기도 항상 더 수월해지겠죠. 왼쪽 끝으로 밀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T1을 왼쪽 끝으로 밀어봤습니다. T2도 왼쪽 끝에 찍었습니다. 이때 T1하고 T2 사이 거리가 25 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T3도 왼쪽 끝으로 밀었습니다. 그 다음 T4도 왼쪽 끝으로 밀려고 했는데요. T4를 왼쪽 끝으로 밀게 되면은 그 전에 찍은 점인 T3하고 거리가 25 이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4는 T3하고 25를 떨어뜨려서 125의 위치에 찍어줘야겠죠. 위치 125 왼쪽으로는 T4를 찍을 수가 없고요. 125 오른쪽으로 넘어갈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4는 125의 위치에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 T5도 T4로부터 25의 거리에 있는 150의 위치에 찍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T6도 T5로부터 25의 거리에 있는 175의 위치로 찍어주면 T1에서 T6까지 6개의 점을 성공적으로 찍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점들을 왼쪽 끝으로 밀지 않은 배치도 올바른 배치가 되는데 왜 굳이 왼쪽 끝으로 밀어야 되는가? 하지만 왼쪽 끝으로 미는 배치가 존재한다면 왼쪽 끝으로 밀지 않는 배치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왼쪽 끝으로 밀어서 배치를 성공하지 않으면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은 배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성질은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끝으로 미는 배치를 시도를 해보고 이 배치가 성공적이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도 배치가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올바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찍은 점들 사이 거리 최소값이 25 이상이 되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D가 50일 때는 어떨까요? 찍은 점들 사이 거리 최소값이 50 이상이 되기는 할 수 있을까요?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 똑같이 T1에서 T6를 그리디하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을 왼쪽 끝에 놨고요. T2도 T3도 왼쪽 끝에 놓았습니다. 이제 T4를 배치해 보려고 했는데요. T4를 아무리 오른쪽 끝에 밀어도 T3하고의 거리가 50 이상으로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T3와의 거리를 50 이상으로 벌리려고 하면은 T4는 선분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T4를 배치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찍은 점들 사이 거리 최소값이 50 이상이 되는 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문제를 선형 시간에 푸는데 성공을 했다면 아까 말한 fd라는 함수를 선형 시간에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fd를 구하는 작업을 답의 후보의 로그를 취한 만큼만 반복을 해주면 전체 원래의 최적화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x, 이때 x는 답의 후보의 개수를 뜻합니다. 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최적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파라메트릭 서치 기법을 이용해서 결정 문제로 바꾸고 이 결정 문제를 푸는 과정을 이분 탐색과 아예 별도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사고 방식은 문제를 풀 때 자주 사용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Threat Nuts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